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은 완전하면 오히려 불완전해져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Shrek, you have three beautiful children, a wife who loves you, friends who adore you. You have everything. I know you despise me. And I know how badly you want to see me dead. But I'm willing to bet that I know a man whom you hate even more.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관계대명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관계대명사절의 후치수식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형용사와 형용사절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 한정, 구체화하는 품사입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가 한정되고 구체화된다는 말이죠. 가령 한 여자라고 하면 막연한 느낌이지만 똑똑한 여자라고 하면 명사인 여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에 딱 형용사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만난 여자라고 한번 해보죠. 앞에서 똑똑한 여자는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똑똑한 여자로 명사를 수식, 한정,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만난 여자 역시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내가 어제 만난 여자로 명사를 수식, 한정, 구체화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어제 만난 역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만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똑똑한, 예쁜, 행복한, 커다란 등등의 일반적인 형용사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짧지만 이 안에 내가 어제 한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요소를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절이란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이고 절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형용사 또는 형용사절의 위치입니다. 형용사가 명사의 위나 아래에 올 수는 없으니 명사의 앞이나 뒤에 오게 될 텐데 똑똑한 여자의 경우 영작할 때 a smart woman 이렇게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합니다. 이것을 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내가 어제 만난 여자 이렇게 일관성 있게 명사를 전치수식하는 반면 영어는 형용사절이 명사를 후치수식합니다. 말하자면 여자, 내가 어제 만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국인들은 이러한 형용사절의 후치수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형용사절의 후치수식이 이해 불가능한 것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원어민들은 이 형용사절의 후치수식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의외로 조금만 공부하고 연습해보면 아주 쉽게 해석 및 영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형용사절의 후치수식입니다. 여자, 내가 어제 만난 이렇게 한국어로 후치수식을 하면 대단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한국어에도 후치수식을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수 김종국이 부르는 다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이 노래에서 형용사적 요소인 널 너무 사랑하니 명사 한 남자를 후치수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라고 말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 전치수식이 아닌 후치수식을 했다고 해서 이 노랫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못 알아듣거나 하진 않습니다. 수식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요소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기만 하면 전치수식이든 후치수식이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어도 한국어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보면 누구나 형용사절의 후치수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절과 후치수식, 관계대명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이 노래를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 남자가 있어를 먼저 말해줘야 합니다. 이때 보통 유도부사를 사용해서 there is a man 이라고 영작합니다. 그리고 널 너무 사랑하니 명사 a man을 후치수식해야 하는데 여기서 수식받는 명사 a man이 형용사절의 동사 사랑한의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빠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별하셨나요? 아마 영어 초보자라면 구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수식받는 명사 a man은 사랑한의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좀 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하네에서 수식받는 명사인 한 남자는 동사적 요소인 널 너무 사랑하네 주어가 됩니다. 이때 there is a man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붙여줍니다. 관계대명사는 일종의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품사이고 접속사 뒤에는 보통 주어와 동사가 뒤따르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가 바로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 주격 관계대명사절에 주어를 생략하지 않으면 말할 때 대단히 불편해집니다. 김종국의 한 남자를 한 남자가 있어 그 남자가 널 너무 사랑한 이렇게 불러야 돼요. 뒷부분에 그 남자가를 생략해야 한결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래서 there is a man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 그리고 동사 loved가 바로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 것이니까 목적어 you, 너무 사랑한 거니까 so much를 이어서 쓰면 됩니다. 위 문장은 주절인 there is a man과 명사 a man을 후추식하는 형용사절 loved you so much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바로 관계대명사 who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을 흔히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용사절과 관계대명사절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절 내부는 불완전한 구조라고 하죠. 접속사인 who를 제외하고 봤을 때 관계대명사절에는 절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주어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계대명사절은 당연히 불완전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은 완전하면 오히려 불완전해져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을 영작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 네가 너무 사랑한 이 문장을 영작하자면 역시 there is a man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식받는 명사인 a man이 관계대명사절의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한 남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한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한의 주체가 너이기 때문에 동사 loved 앞에 주어 you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식받는 명사 a man이 동사 loved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에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도 목적어를 넣어서 관계대명사절 내부를 완전하게 만들면 한 남자가 있어 네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절 내부에 목적어를 빼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남자가 있어 네가 너무 사랑한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뒤에 so much를 넣어줍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who, whom, which를 구분해서 써야 하고 구분 없이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은 웬만한 문법책에 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 관계대명사든 형용사절의 후추식은 독해와 회화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둬야 합니다. Shrek, you have 3 beautiful children, a wife who loves you, friends who adore you. You have everything, a wife who loves you. Friends who adore you, a wife who loves you, friends who adore you. You have everything. I know you despise me. And I know how badly you want to see me dead. But I'm willing to bet that I know a man whom you hate even more. But I'm willing to bet that I know a man whom you hate even more. But I'm willing to bet that I know a man whom you hate even more. 영화 슈렉의 대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쓰였는데 수식받는 명사가 a wife로 단수일 때는 단수동사인 loves를 쓰고 수식받는 명사가 friends로 복수일 때는 복수동사인 adore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식받는 명사가 관계대명사절의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대사의 관계대명사절만 보면 you hate even more, 당신이 훨씬 더 싫어한다. 그런데 누구 또는 무엇을 훨씬 더 싫어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타동사 hate의 목적어가 없어요. 당신이 싫어하는 대상, 즉 목적어는 어디에 있나요? 수식받는 명사 a man이죠. 수식받는 명사 a man이 관계대명사절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법을 공부하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주격 관계대명사니 목적격 관계대명사니 이런 거 알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어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알아야 하느냐? 사실 한국어는 똑같은 형용사절의 수식이라고 해도 주격, 목적격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널 너무 사랑한 남자,
네가 너무 사랑한 남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주격관계대명사는 who, 목적격관계대명사는 whom, 선행사의 인칭, 수의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등 이런 귀찮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두 언어의 차이는 한국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영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주술관계, 술목관계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입니다. 가령 그가 나를 때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를 때린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문법의 이러한 행위의 주체인 주어,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언어가 발달한 거예요. 한국어는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라는 걸 말하면서 한 남자가 사랑한의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영어는 이걸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를 쓸 것인지 목적격관계대명사를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어는 이런 어려운 문법이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지만 한국어는 대신 존댓말이 있죠.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어린지를 판단하고 이 수많은 동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존댓말을 쓰는 것도 아니죠. 축구 볼 때 소리 왜 지르냐? 마음이 전달된다고. 왜 말을 놓냐 나한테? 너딱 됐잖아. 친해진 것 같아서 슬쩍 반말을 했다가 핀잔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저씨, 오늘은 왜 반말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존댓말을 쓰다가 사석에서는 부담 없이 반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희 오늘은 그냥 저보다 후배지만 난 여기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반말이라고 해도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이 두 표현의 의미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그리고 존댓말을 쓸 수 없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아빠 밥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진지 드세요,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고 좀 애매한 경우에는 식사하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관계대명사 가르치면서 주격관계대명사를 써야 할지 목적격관계대명사를 써야 할지 물어보면 학생들이 바로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한의 주체인지 대상인지만 구별하면 되는데 이걸 잘 구분 못해요. 그리고 10분 정도 끙끙대다가 선생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존댓말 해야 할지 반말 해야 할지 엄청 빠르고 능수능란하게 판단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어렵고 미묘한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사한테 뭐 부사장님 다음 주 한번 식사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그거 아래 사람한테만 쓰는 존댓말. 왜? 이거 뭐지? 그러면 제 방법이 이렇게 됐어요. 부사장님 다음 주 시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 드시는 게 어떠실런지. 한국인들이 관계대명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영작 연습, 해석 연습해보면 누구든지 관계대명사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왜 한국어 공부할 때는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었는데 영어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알아야 해 이런 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각 언어들의 특징들을 잘 이해해서 학습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외국어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어는 똑똑한 여자, 내가 어제 만난 여자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전치수식하는 반면 영어는 형용사적 요소들이 경우에 따라 전치수식하기도 하고 후치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어는 전치수식만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의미의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영어는 전치수식과 후치수식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의 혼동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도대체 왜 생략되느냐? 그리고 생략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석하느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